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 축구 경기를 많이 봐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한 축구 전술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최근으로 본다면 트래블을 이끌며 가히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2-2-3 시즌, 펩의 3-2-4-1 포메이션 바탕의 맨시티 축구부터 유기적인 3백을 바탕으로 무한 스위칭 및 위협적인 3자 패스로 독일의 축구를 점령한 알론소의 레버쿠젠 축구까지 현대 축구는 계속해서 센세이셔널한 감독의 전술을 통해 보는 축구 팬들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었는데요. 저는 앞선 질문에 대한 답에 토트넘 역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 팬심과 별개로 지난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준 공격 축구는 축구 팬들의 매우 졸린 새벽에도 경기에 몰입하게끔 하고, 해리 케인이라는 팀의 핵심 선수가 이탈함에도 시즌 초반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구단을 보다 더 특별하게 만드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난 시즌의 경기 내용으로 토트넘 팬들은 올 시즌 더 큰 기대로 리그 개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토트넘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에 어떤 경기를 팬들께 선사할지, 오늘은 프리시즌을 바탕으로 2-4-2후 시즌 토트넘의 게임 모델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트넘의 게임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즌 토트넘의 베스트 11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토트넘의 공격, 즉 볼 소유 상황 시 게임 모델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토트넘은 2-3-5의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위치하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또한 아무리 상대의 압박이 강하더라도 롱볼을 통한 전개보다는 후방 빌드업에서의 패스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려 하려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토트넘이 미넨전에서 지속해서 후방 빌드업에 실패하고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수 솔랑키가 영입되었기에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 및 지난 시즌 히샬리송 역시 헤딩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음에도 롱킥 전개가 적었다는 것을 볼 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의 백라인이 중앙선 부근까지 라인을 많이 올리면 그 뒷공간을 향해 적극적인 수루 패스와 함께 발빠른 손흥민, 브레넌 존슨 등을 통해 속공 전개를 가져갑니다. 양쪽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가 경기장 안쪽에 위치하는 일명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많은 구단에도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이 토트넘의 아무래도 가장 큰 게임 모델의 특징은 역시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과는 관계없이 정확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게임 모델 설명 역시 보이시는 것처럼 10번, 6번, 3번 등과 같은 숫자로 역할을 설명할 것인데요. 이 토트넘의 스위칭은 아무래도 이 메디슨이 부여받는 10번 선수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리시즌에는 이 역할을 베리발이 부여받기도 했는데, 이 메디슨이 경기장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프리롤처럼 빈 공간을 향해 움직이면 다른 선수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한 뒤 자연스럽게 그 공간과 역할을 메꾸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이루어 나갑니다. 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들끼리 빌드업 상황 시 자주 스위칭되고, 아래의 10번, 6번, 8번 선수들끼리도 자유롭게 스위칭을 경기 내내 하며 스위칭 후 바뀐 내 포지션에 따라 각각의 선수가 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수행하려 합니다. 또한 만약 손흥민 선수가 9번 자리, 즉 스트라이커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 역시 공을 받으러 많이 10번, 6번, 8번이 있는 3선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 3선에 있던 3명의 선수 중 1명이 자연스럽게 스트라이커 자리로 올라가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스위칭 플레이는 경기 중 대인 방어를 하려는 상대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고, 특히 이 공격 전개 시 손흥민 선수와 같은 공격수가 스위칭으로 아랫지역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면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에 지금 명확한 상황 판단 및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한 토트넘 선수들에게 있어 지금 토트넘에게 무엇보다 좋은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격, 볼 소유 시 게임 모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 게임 모델은 크게 세 가지, 골키퍼를 이용한 후방 빌드업, 골키퍼를 이용하지 않는 후 빌드업, 그리고 공격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키퍼를 이용한 후방 빌드업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 투톱 등 뒤의 공간을 6번 선수가 이용하는 것이 이 후방 빌드업의 핵심입니다. 6번 선수가 내려오면서 골키퍼에게 공을 받은 뒤 3자 패스를 통해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이 3자 패스를 통해 공을 받은 선수는 상대 문전을 바라보며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6번이 공을 받으러 내려왔음에도 골키퍼가 판단할 때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되어 패스를 주지 않으면 6번이 가만히 서 있어서 그 공간을 죽이는 것이 아닌 위로 올라가고 또 다른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내려오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6번이 언급한 공간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면 이 상대 선수들의 이 틈 사이로 패스길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를 골키퍼가 패스로 연결하면 10번, 8번 선수들은 개인 능력들을 통해 마크된 상대 수비를 벗겨내거나 혹은 다시 3자 패스를 통해 우리 팀 센터백에게 전달하여 상대 1선 압박을 벗어나는 식으로 후방 빌드업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강한 원오는 압박을 시행한다면 위에는 순간적으로 3대3, 즉 50대 50의 확률로 경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이 경우는 골키퍼가 윙어들을 향해 롱킥을 종종 시도하며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 빌드업을 시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들 지역과 혹은 그 위에서의 빌드업 전개 시에 있어 게임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골키퍼가 관여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의 빌드업 같은 경우 6번이 이 상대 투톱 사이에 껴있으면서 빌드업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때 10번과 8번 미드필더는 상대 투톱 등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공을 받기 위해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며 상대 투톱 등 뒤에서 움직이므로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에서 공을 받아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0번, 8번 미드필더가 해당 공간으로 움직임에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터치 라인까지 쭉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프 스페이스 위쪽에 위치한 3번 선수가 아래로 공을 받으러 내려오며 상대 윙어 선수에게는 순간적으로 양자태기를 해야 하는 고민의 상황을 주게 되며 그 고민의 찰나에 3번이 공을 잡고 턴을 하며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가거나 10번이 공을 받고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가며 빌드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약속된 움직임은 경기 중 메디슨이 3번 자리에 있고 우도기가 10번 자리에 있을 때 자주 나와 이 경우 메디슨이 공을 잡고 순간적인 턴을 통해 공격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번에 위치한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의 빌드업 전개인데 이 경우 상대 미드필더는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밀집하면서 가운데의 패스기를 차단하려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올 경우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이 3번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3번 선수가 상대 윙어와 이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면 상대 윙어 선수는 가운데 공간을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하기에 안쪽으로 좁혀서 3번 선수를 막으려 합니다. 이때 사이드 공간이 넓어지면서 11번 윙어 선수에게 패스길이 형성되게 되며 11번 선수에게 패스를 통해 전개를 효과적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10번, 8번 미드필더가 공을 쉽게 받지 못하게 2선 라인을 매우 올려 수비한다면 3번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10번 선수가 상대 윙어와 풀백 사이에 위치하며 이 상대 윙어의 신경을 끌고 상대 윙어가 가운데로 수비하기 위해 안쪽으로 좁히면 이를 통해 발생한 패스길을 통해 센터백에서 공간 윙어로 이 패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격 볼소요시 게임 모델에서 공격 패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어서 윙어가 공을 잡게 되면 윙어에게는 선택지를 3개나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당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언더래핑하는 3번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을 받은 3번 선수는 이미 약속된 플레이기에 우리 팀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하든 안 하든에 관계없이 상대 골키퍼와 상대 수비 백라인 사이로 크로스를 시도하는 데 집중하고 이런 크로스를 나머지 9번, 2번, 7번 선수가 문전으로 세도를 시도하며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3번 선수를 이 상대 센터백이 따라가면 오히려 이 11번 선수가 3번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그 빈 공간을 향해 드리블을 한 뒤 슛을 통해 골을 넣는 방식도 있고 다시금 뒤에 서포팅하는 10번 선수에게 백패스를 하며 더 좋은 공격 찬스 기회를 만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의 공격 패턴은 10번, 6번, 8번 미드필더들이 공을 잡았을 때 9번 선수에게 연결하고 9번 선수가 공격 가담하는 나머지 미드필더 선수 중 한 명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는 3자 패스 전개를 통해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거나 혹은 9번 선수에게 볼이 왔을 때 9번 선수가 좋은 연계 및 침투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3번, 2번 선수에게 골 찬스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네, 이제는 토트넘의 공격 게임 모델에 이어 토트넘의 수비 게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비 게임 모델은 지역 수비와 압박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지역 수비나 압박에 있어 4-2-3-1 혹은 4-4-2의 포메이션 형태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 수비의 경우 4-2, 즉 4백과 그 앞을 6번, 8번 미드필더가 보호하는 형태는 변하지 않으며 낮은 지역에서 상대와 1-2m의 간격을 두며 상대가 골을 넣지 못하게 수비합니다. 다음으로 압박 부분의 경우는 상대의 게임 모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요. 후방 빌드업을 가담하는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압박 기준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팀 센터백이 백패스로 볼을 잡게 됩니다. 이때 9번 스트라이커가 상대 센터백이 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도록 압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백패스가 이루어져서 상대팀 골키퍼에게 공이 연결되면 이 패스기를 차단하면서 9번 공격수가 100% 전력 질주로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때 만약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1명이라면 10번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마크를 하게 됩니다. 스트라이커가 압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공을 받은 반대쪽 센터백이 롱킥을 유발하게끔 하고 만약에 이 스트라이커가 체력적으로 100% 전력 질주를 하기 힘들거나 만약에 전력 질주를 해도 상대 센터백이 롱킥을 차게끔 충분히 괴롭히지 못한다면 10번 미드필더가 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패스기를 막은 채 상대 센터백에게 압박해 롱킥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롱킥을 유발하게 되면 결국 상대 스트라이커를 노리고 롱킥을 시도하는데 이때 2대1의 수적 우위를 통해 쉽게 상대 공격을 수비하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이면 기조는 똑같으나 토트넘의 3선인 6번과 8번 미드필더가 라인을 올려 각각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마킹하면서 순간적으로 원하는 압박을 형성하고 이 경우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로부터 위에서 볼을 탈취하려 하거나 실수를 유발하려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트넘의 게임 모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프리시즌에서는 특히 이 뮌헨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후방 빌드업에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골을 너무나 허무하게 내주는 장면과 이 압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며 상대를 충분히 괴롭히지 못한 채 토트넘 진영까지 쭉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많은 토트넘 팬들이 시즌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 주전 선수들의 완전한 복귀와 더불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2년차 본격적인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금 센세이셔널한 축구를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은 올 시즌 구단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까요?